안녕하세요. 이젠에서 미대 가자 이젠대가 채널의 이신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기초조형평가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과연 국민대학교에서는 올해 어떤 포인트로 학생을 선발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대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점에 유념하면서 어떻게 준비해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올해 국민대학교는 작년하고는 다르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만 출제가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들을 좀 방지하려고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봤죠. 그래서 각각 다른 날 하루하루 나눠서 시험을 봤고, 그 각각의 시험 문제가 하나하나씩 총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단일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올해 출제된 문제 표를 보면서 제가 좀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국민대학교 정시 모집 기초조형 평가 문제는요. 고양이 자료 1, 해파리 자료 2의 특성, 형태나 질감, 색 등을 관찰하고 조합하여 반려 로봇을 만들고 어린이와 함께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였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요. 어린이는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연령이어야 하고, 배경은 그리지 않고 어린이와 로봇은 전신이 나와야 한다 였고요. 어린이 1명, 반려로봇 1기로만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필요하다면 소품은 1개까지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기호나 문자의 표현은 금지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표현은 제공된 재료만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제공된 재료는 스테딜러 색연필 12색, 그다음에 모나미 볼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5색, 그다음에 플러스펜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사비 연필, 지우개가 제공되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좀 재료가 많이 제공됐던 것 같아요. 네, 국민대학교에서는요. 로봇이나 공구, 기계류 등이 좀 많이 출제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대학교를 보러 가는 친구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하고 갔을 텐데요.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어린이, 즉 인체가 나왔죠. 자, 인체는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하면서 아니면 시험 보면서 좀 까다롭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자, 인체라는 주제 자체가 학생들이 그림을 표현했을 때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제시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체는 좀 평소에 많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 이젠 학원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좀 그런 준비를 평소에 많이 했어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인체는 하루아침에 잘 그릴 수는 없고요. 평소 때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국민대학교 말고도 사실 인체가 많이 나왔던 학교들이 있죠.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인체가 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었고 전체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최상위 대학에서는 많이 나오는 이 소재이기 때문에 인체는 특별하게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로봇과 어린이를 단순하게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합격이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 로봇과 어린이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마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이 국민대학교는 면접 시험이 또 따로 있는 학과들이 있죠. 이 면접 시험에서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를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전공 적성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미리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대학교는 실기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면접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합격한 우리 학생들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학생들 합격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금속공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제언작입니다. 수능 성적은 100분위로 국어 91%, 영어 2등급, 탐구는 각각 79%, 65%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 어린아이가 고양이에게 기대서 책을 읽고 있고, 고양이 로봇은 어린이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마치 분석해서 동영상으로 재생해 주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주어진 자료 중에 해파리보다는 고양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이 뼈대가 없는 해파리를 로봇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뚜렷한 형태와 특징이 있는 고양이를 로봇으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만 투명한 해파리의 질감을 잘 살린 점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고양이는 해파리보다 그리기가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형태라서 평소 동물 드로잉 연습을 하지 않았던 우리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해파리를 주로 활용해서 로봇을 표현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어린이와 소통하는 상황을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그림 보면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의상 디자인과 합격한 학생의 재현작입니다. 수능 성적은 100분위로 국어 88%, 영어 3등급, 탐구는 각각 96%, 84%가 나왔습니다. 마치 고양이 로봇을 말처럼 등에 타서 이 즐겁게 놀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좀 표현했는데요. 해파리를 고양이의 양쪽 이 어깨 관절에 그려 넣어서 이 고양이의 움직임을 해파리의 촉수로 이 운동감과 율동감을 표현한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의 시선을 한번 보시면 시선 방향이 어린이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눈동자의 방향 하나 자체가 어린이와 고양이의 이런 소통을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등에 탄 어린이의 이런 동세, 비례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고양이 로봇의 각 부분들의 묘사도 꼼꼼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마도 시험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국민대는 기계류, 공구류 이외에 동물, 그다음에 올해 나왔던 어린이, 인체 이렇게 다양한 사물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사물들을 어떻게 재조합하고 또 잘 그리고 표현해야 되는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는 굉장히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손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의 부분 아니면 전체 비례, 동세 등을 연습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앞으로 국민대학교를 합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국민대학교 합격생들의 재현작을 보면서 우리 국민대학교에서 올해 어떤 포인트로 학생을 선발했는지 또 앞으로 국민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나 미대 입시에 대해서 '아 이거 좀 더 알고 싶은데?' 요러한 사항들이 있으실 경우에는요. 댓글로 달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전화번호가 나가는데 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